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연애 중 여자에게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5가지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정 떨어진다는 게 연애 전과는 달리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서 망가지는 외모, 이런 것들도 정이 떨어지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상황들에서 특히 유독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서의 상황을 초점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외모가 연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생각보다 연애가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모의 영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망가진 외모가 상대방의 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살가운 표현들이 줄어들어서 연애의 밀도를 줄이는 요소가 되긴 하지만, 연애 초기엔 진짜 성격이 좀 안 좋아도 외모만 좋으면 좀 참고 넘어가고 이랬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외모의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거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이 형태가 더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는 여자의 행동을 좀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5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싫은 것을 자신은 좋다고 강요를 할 때. 두 번째, 시간이 지나도 연애 초반 같기만을 바라고 나를 질책을 할 때. 세 번째, 나의 잘못에 대한 잣대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잣대가 다를 때. 네 번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자신의 지인들의 정보를 토대로 나를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만들 때. 다섯 번째,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막 나갈 때. 자,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생각보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상대방에게 범하는 실수들이에요. 보통 내가 연인이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이 연인의 자격으로서 요구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마치 권리처럼 여기면서 상대방에게 행동하곤 하는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초기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계속 당하면 당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싫은 것을 자신은 좋다고 강요를 할 때. 자, 이런 겁니다. 연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 입장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처음에 상대방과 대립되는 상황에 마주하면 일단은 상대방과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나는 이런 게 싫어. 아니,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 문제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대립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식 같은 걸 하면 이 자리가 옮길 때마다 상대방에게 자리가 옮겨진 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텀이 날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연락하고 들어갈 때 연락하고, 이게 내가 연애를 하면서 연락을 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연락을 해주는 게 좋다, 나는 그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느낌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연인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는 내가 걱정해도 그거 하나 해주는 게 어렵구나. 너 나 사랑하기는 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관계의 근원을 흔드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이 지나도 연애 초기 같기만을 바라고 질책을 할 때. 자, 모든 여자들은 사실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연애 초기를 보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적 구조를 이용해서 남자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도 자신은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연애 초반의 남자의 모습을 빗대며 그렇게 남자를 질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툼이 생길 때 이 연애 초기 같으면 남자가 의뢰 입장이니까 남자가 굳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비위에 맞추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영원할 수는 여러분 없죠. 시간이 지나면 남자도 뭔가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텐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연애 초기에는 맞고 틀린 것보다는 내 기분, 내 감정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나랑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변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질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애당초에 갈등 상황 때 처음부터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오냐 이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워낙 좋으니까 내가 좀 억울한 것도 감수하고 그랬는데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잘못에 대한 잣대와 연인의 잘못에 대한 잣대가 다를 때 연인이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서로 유사한 내용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내가 타인과 연락하는 것에 대해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남녀 관계에는 친구가 없다, 설사 그렇더라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는데 네가 연락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신의 이성 친구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진짜 친구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다, 뭐 부모님끼리도 다 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친구가 아니고 그 사실 여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대방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그 연인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라는 것이 억울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입장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연인이라도 내가 그 연인 그 자체, 사람 자체는 아니니까, 나는 진짜 친구니까 나는 그럴 일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지만 이 상대방은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상대에게 적용되는 그 잣대가 너무 다르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관계에서 이 불공평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자신의 지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나를 좀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만들 때, 자, 우리가 보통 연인과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타인들한테 얘기하면 이 타인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 연애 상담을 받아보면 결론이, 야, 헤어져, 네가 아까워, 이런 식이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실제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마저도 내 지인들은,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남자가, 야, 속이 좁다, 헤어져,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그 입장에서는 참 듣기가 여러분 좋습니다. 나도 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내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닌가 보다, 뭔가 이 지인의 말이 확실한 근거가 아님에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대화가, 야, 그럼 내 친구들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 못 들었어? 너 진짜 이상하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반박을 하면, 야, 그럼 넌 지금 내 친구들도 다 이상하다는 거네, 너만 잘났어, 이런 발언이 나올 때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걸 어디 뭐 법정에다가 재판을 맡길 수도 없고, 이 연인 관계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건데 뭐가 딱 옳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맹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를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 대화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재로서 상대방에 대한 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도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입장에서 막 나갈 때,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상대방이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정말 사랑의 힘으로 꾹 참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상대방도 이 보상 심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다른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그 얘기를 꺼내면, 그럼 그때 왜 이해하는 척 했어? 아니, 이럴 거면 그때 헤어지던가, 왜 그랬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혹은 이미 상대방이 피해본 입장에서, 아니,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그래, 그럼 앞으로는 네 맘대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거나, 자,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너로 인해서 손해를 봤는데 지금 너는 내가 사랑한다는 내 감정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나를 질책을 하고 있구나, 진짜 이기적이고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얘기한 5가지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정이 떨어지는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 절대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남자가 여자에게 정이 떨어지게 되는 행동 이 5가지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인지를 좀 바꿔야 합니다. 연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동등하게 행복할 대상입니다. 요즘 보면 연애를 마치 자신의 행복수단처럼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좋은 대우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남는 태도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